마이크 있는 거? 여기 마이크입니다. 이게 이게 마이크? 마이크입니다. 그럼 다 들립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세 번째 나왔습니다. 엊그저께 12월 8일 날 이제 서울에서 우리 그 자유대한연대 지도부 점심 모임이 있어서 왔다가 그 이제 곽 의원하고 또 같이 만나 식사하고 그날 그 대사관 앞에서 그러니까 그 폼페이오 방한 취소에 따른 그 우리 그 자유 그러니까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 국본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 이제 곽 의원이 거기서 이제 연설을 하시고 저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제 불려나가서 무슨 얘기를 할까 하고서 해서 생각을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오늘 조금 그 영어로 얘기하면 elaborate 좀 너무 짧게 했어 5분. 그러니까 한 조금 그걸 좀 얘기를 제가 오늘 한 10분 정도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근데 이제 엊그저께 그 얘기도 했는데 곽 의원하고 저하고 한 35년 전쯤에 워싱턴에서 같이 있었어요. 이분은 워싱턴 특파원으로 있었었고 저는 그때 이제 공부한다고 와 있었는데 근데 이제 나이 먹어서 또다시 이렇게 자주 만나서 더군다나 뜻을 같이 하는 일을 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야. 예? 이 사람이 말입니다. 누군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모인다는 것이 우리 오이 박사 같은 모임도 이 뜻을 같이 해서 모이는 거 아니에요? 무슨 뭐 여기서 무슨 뭐 우리가 뭐 출세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벌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좋아서 이렇게 만나는 건데 참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이 박사 모임이 뭐 여러분들 그렇게 진 거지만 제가 처음에 와서도 한 말이지만은 이게 핵심이에요. 오직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이 세 분이 우리나라를 세우고 만들고 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겉다리들이래. 예? 그러니까 참 이게 장명도 잘했고 그런 뜻을 가지고 우리 오이 박사 모임을 특히 이렇게 뜻깊게 뭐 뜻깊을 거는 없지만 참 안타깝죠. 이 서울 구치소 앞에 와서 박근혜 대통령은 저기 있는데 그 생각을 하면 참 피눈물이 납니다. 예? 피눈물이 나. 우리 오늘 저 이현 선배님도 오셨는데 나는 우리랑 동기인 줄 알았더니 우리보다 1년 위시구만. 예?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랑 우리 뭐 곽성문 의원이 우리가 이제 70학번이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봤어요. 서강대학교 가서 그분 학교 다닐 때도 보고 그랬는데 그분이 참 가녀린 여성분을 그 생각을 하면 문재인이 해야 돼. 저는 사람도 아니야. 근데 엊그저께 내가 좀 그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 들었더니 참 재밌는 얘기가 이제 문재인이가 끝날 때 되니까 지금 김정숙이가 제일 두려운데요. 겁술래인데 그 김정숙이가 거들먹거리고 그 돼지 같은 뱉네. 자, 이제 그런 얘기를 사설은 그만하고 엊그저께 이제 한 얘기 중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게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것이냐.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관심을 갖더라고. 근데 나는 처음서부터 트럼프가 100% 돼요. 왜 그러느냐면은 이 상대편의 그 민주당 후보가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그게 트럼프보다 나이도 많고 그 뭐 코로나 걸릴까봐 밖에 돌아다니지도 않고 그리고 문제가 많아요. 뭐 여자만 보면 그놈은 또 만지길 좋아하더구만. 여자만 보면 만져. 문재인이랑 비슷해가 안구지라. 그런데다 또 뭐 아들이 또 뭐 러시아하고 연결돼 있죠. 결론은 뭐냐면은 민주당 후보가 너무 약해요. 지금 치매라는 말도 있고.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미국은 대통령 선거에서 보면은요. 진짜 대통령 하려고 그러고 야심이 있고 능력 있는 놈들은 이 상황을 봐서 안 되겠다 싶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트럼프로 이길 것 같지 않으니까 진짜 될 만하고 싸울 만한 사람들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나온 거야. 그냥 대타로 핀치타로. 지금 나이가 지금 바이든이 78세인데 우리나라 나이로는 80이에요. 근데다 치매도 있고 그 정신없더라. 그러니까 그런 걸 떠나서 절대로 나는 트럼프가 된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언론이나 저도 이제 CNN을 자주 보면은
그냥 그놈들은 그냥 트럼프를 끄잡지 못해서 뭐 마스크를 썼니 안 썼느니 난리를 갖고 하는데, 예? 미국도 그 언론이, 우리 곽의원이 더 잘 알겠지만, 언론이라는 것이 미국이 무슨 뭐 중립적이고 객관적이 아니고 미국은 오히려 더 그 성향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고 무슨 선거할 때 보면은 그 사람들은 확실히 나는 누구 지지한다 하는 거예요. 그 영어로 그 엔도스라고 그러는데, 뭐 워싱턴 포스트니 뉴욕 타임. 근데 그놈들이 다 좌파예요. 근데 이제 좌파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좌파라고 하지만 사실은 원래는 영어로는 그게 리버럴하다는 얘기거든. 리버럴. 이게 리버럴 대 컨서버티브. 그러니까 그게 좌파가 아니라 사실은 리버럴이라는 게 자유분방한 놈들이야. 자유분방. 막. 근데 우리는 젊었을 땐 다 그러잖아요. 그냥 자유분방하고 그냥 기존의 질서에 그런 것이지 그게 특별히 좌파는 아니에요. 어? 물론 좌파도 있어요. 레디컬 레프트라고 트럼프가 자주 쓰는 말인데, 아주 그런 좌파도 있지만은 언론은 대개가, 미국은 내가 볼 때는 몇몇 빼놓고는 대개가 리버럴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좌파스러우니까 걔들은 확실히 지지하는 후보가 있으니까 트럼프는 싫다 이거야. 그래서 걔들이, 그 사람들이 뭐지? 그 여론조사하고 그러면 뭐 16%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절대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건 맞지가 않아요. 그렇고 20세기 들어와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한 사람이 카터, 그리고 이제 조지 부시, 아버지 부시. 네, 아버지 부시인데, 근데 그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요. 카터는 그때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란의 그 미국 대사관을 막 점령을 해가지고 한 1년 가까이, 근데 그걸 해결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카터가 마지막에 무슨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그걸 구출한다고 가다가 그게 막 헬리콥터가 떨어져가지고 구출하러 간 놈들이 또 막 몇십 명 죽고, 그래가지고 그냥 인기가 그냥 말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말 잘하고 잘생기고 그 로널드 레이건이 나타나니까 게임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진 거예요. 그래서 카터가 되고 이제 레이건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요건 좀 사담이지만은, 야 진짜 대통령은 레이건 같은 사람이 해야 돼. 영화배우 같은 사람이에요. 말 잘하고 여유 있고 막 참 멋있더라고. 난 그 레이건이 동안 쭉 있었는데, 그래서 그건 사담이고. 그 아버지 부시도 떨어졌는데, 아버지 부시의 경우에는 그 전에 레이건 대통령 밑에서 부통령을 8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제 그게 너무 사람들이, 미국은 8년마다 이렇게 공화당에다 민주당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부시는 내가 생각해도 그때 부시도 그 어디 그 만찬장인가 갖고 이렇게 정신을 잃고 쓰러진 거예요. 거기서 표가 엄청 깎인 거예요. 아, 이게 너무 약하구나. 미국 사람들은 그 대통령이 강한 사람을 원하거든요. 근데 요번에 보세요. 그 트럼프가 그 뭐지? 코로나 걸렸는데도 그냥 3일 만에 또 탁 털고 일어나서 이러고네.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할 거 없어요. 얘기할 거 없이 틀림없이 트럼프가 됩니다. 걱정하실 거 없고. 그럼 왜 트럼프가 돼야 되느냐? 트럼프가 돼야 저 중국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중국이라기보다는 CCP, 소위 그 차이니스 커뮤니스트 파티, 중국 공산당을 이걸 없애버리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외교 정책을 보면 항상 어떤 그 고립주의였다가 봉쇄주의였다가 개입주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것도 또 번역을, 영어로는 인게이지먼트인데, 인게이지먼트 팔리스라고 해서 이제 개입 정책이라는 건데, 한국서는 그걸 또 이상하게 포용 정책이라고 막 그래요. 포용 정책. 그 이제 DJ의 소위 그 햇빛 정책, 선샤인 폴리스를, 그걸 이제 우리는 포용 정책이라는 게, 북을 포용이라기보다는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개입, 미국이. 예?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개입을 한 거예요. 중국 정치에. 그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 개방이 된 게 닉슨이 키신저가 가가지고 중국에 가면서 중국이 개방된 거 아닙니까?
그 이후로 중국이 엄청난 지금 경제적 발전을 했는데 그건 사실 전부 미국이 개입을 해서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요. 뭐 최혜국 대운이 뭐니 해서 수출을 막 하게 하고. 그건 왜 그랬느냐?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러시아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국제 정치를 저는 뭐 국제 정치 전공은 나는 아닌데 사실은 뭐 그게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이게 끝없이 대륙 세력, 소위 그 랜드 파워, 그게 이제 러시아, 중국, 그게 이제 대륙 세력이에요. 근데 대륙 세력은 그게 어떤 지정학적이라기보다도 땅이 넓고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대개가 전체주의적이야, 전체주의적, 독재주의적이고. 그리고 그거에 반대되는 세력이 소위 해양 세력이에요, 오션 파워. 근데 이제 해양 세력은 상당히 그 진취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해양 세력이에요. 그 해군이 제일 강한. 영국, 일본.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은 우리나라가 반만 년 역사 이래 가장 지금 우리가 발전한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해서 발전했느냐? 우리가 해양 세력에 우리가 포함이 되면서 우리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발전을 이룬 거예요. 이북놈들은 대륙 세력에 붙어가지고 중국, 러시아에 붙어가지고 소련에 붙으니까 전체주의 국가고 폐쇄적이고 그러니까 저놈들은 발전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이 소위 해양 세력의 최전선에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오래 생활하시고 깨인분이라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은 이 해양 세력에 우리가 포함. 그래서 한미동맹도 만들고 한 겁니까? 엊그저께 갔다 오셨잖아요. 참 이승만 박사에 관해서는 그분의 어떤 위대한 행적에 관해서 너무 지금 저평가되고 잘못 알려졌는데 언젠가 우리 오이 박사에서 누구 좀 그쪽에 전문가분을 모셔다가 한번 좀 들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될 것이라 보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해양 세력과 그 대륙 세력의 싸움에 우리가 최전선에 있는 게 포프론트. 근데 지금 요번에 이제 엊그저께 우리가 기자회견한 게 그거 아닙니까? 폼페이오가 소위 쿼드라고 그 사자 인도 태평양 그 인도 퍼시픽 얼라이언스 그 인도 태평양 동맹을 하는 건데 그게 사실은 당연히 한국이 들어가야 돼요. 한국이 그 최전선이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에. 그런데 이게 문재인이 이놈들이 지금 친중이고 친북 아니에요. 종북. 그러니까 그걸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도 아니까 아유 너들은 그걸 관둬라. 그래서 껴주지도 않았고 요번에 올래다가 물론 뭐 여러 가지 딴 이유도 있지만 뭐 트럼프가 뭐 코로나 걸려서 그래. 그건 말이 아니고 이미 외교적으로 다 계획이 돼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쿼드 회담에 한국은 초청도 안 했던 것이고 그나마 좀 들리려고 그러다가 아이고 막 배기도 싫으니까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지금 저 트럼프나 이런 사람들이 이번 11월 선거에서 선거가 끝나면은 뭔가 조치를 취할 거다 이거. 나는 저 중국이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중국이 넘어가면은 당연히 이 저 문재인 정권도 같이 넘어가는 거고 이북은 조금 난 틀리다고 봐요. 이북은 내가 볼 때는 감싸 안을 가능성이 있어. 미국이 친미 정권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어.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이 고사성어에 아주 참 좋은 말이에요. 줄탁동기라는 말이 있어요. 새가 알을 까고 나오려면은 그 안에서도 그 발버둥을 치고 또 어미가 품었다가 밖에서 또 툭 쳐줘야 돼. 그러면은 그 새가 알을 까고 나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지금 자유우파 애국시민 우리 동지들도 지금 그런 상태에 와 있다고 봐요. 우리가 지난 3년 반을 투쟁해 온 것이 헛되지 않고 하여튼 우리가 뭔가 한 것을 지금까지 보여준 겁니다. 이 문재인 정권을 까부시자고 끝없이 안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기면은 알이 드디어 나는
새가 알을 까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 끊임없이 끈질기게 우리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투쟁하고 우리가 싸워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사실은 저는 시청 앞에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 본부 거기서 이제 활동을 했고 또 뭐 우리공화당이 그 사람들은 서울역에서 데모를 했고 또 뭐 전광훈 씨니 일파만파니 그 사람들은 이제 광화문 그쪽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토요일이면 아주 장관을 이뤘어요. 그냥 쫙 했었는데 그게 이제 이놈들이 코로나를 핑계로 이제 못하게 하잖아요. 못하게 하는데 그건 걱정할 것이 나는 없다고 봐요. 오히려 요번에 보니까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목에 포스터 팻말을 걸고서 각자 그냥 곳곳에서 데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늘 주장하는 것이 레지스탕스시고 너무 우리는 무슨 데모를 하거나 무슨 지도부를 만들어 갖고 뭘 하려고 그래. 그럴 필요 없어요. 각자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광훈 그 그룹에 대해서만 사실 할 말도 많지만 여기서 그렇게 저기는 아니겠지만 그거 다 이제 지도부가 잡혀가니까 지금 이제 그냥 목 떨어지니까 지금 꼼짝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이 우리가 각자가 우리 오이 박사처럼 소규모라도 이렇게 자꾸 모여서 전파하고 유튜브가 있으니까 우리의 전파하고 그러면은 하여튼 올해 안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저 문재인이 저놈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더 이상은 이렇게 가둬놓지를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없이 계속 노력하면 좋은 일이 이제 대선 끝나고 올해 안에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아자아자!